자, 보죠. 제가 오전에 투자론부터 먼저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점심 먹고 나면은 잡을다 보면 금방 공부 잘 안 돼요. 근데 그때는 우리가 앞에 한번 그래서 수업 들은 거 있잖아요. 계집애 하면은 다 들었기 때문에 편하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되는데, 그때 나중에 뒤에 앞에 일을 하고 투자는 뒤에 하면요. 잡을다 다 봐요. 아시겠어요? 그 이유가 다 있어요. 다음, 문제 9번. 184페이지. 있나요? 한 장 넘기시면, 일단 그 앞에 그 5페이지 제일 밑에 자기 잡은 승률 있죠? 여기 별표는 쳐놓으세요. 쳐놨죠? 별표, 앞에 그 프린트물에 순위와 가자에 별표는 쳐놓으세요. 다음 이제 부채 감당률이 있어요. 됐나요? 요거는 쉬운 거예요. 그죠? 요 부채 감당률은요, 그 박스 3개 있죠? 이 A 투자가 있고, B 투자가 있고, C 투자가 있죠? 내가 은행에 돈을 빌렸을 때, 갚아야 할 원리금 상환 내기 다, 전부 다 100원씩이에요. 얼마요? A 투자한, B 투자한, C 투자 100원씩이죠? 그 말은요, 돈을 빌린 것은 똑같은 쪽을 빌려온 거예요. 그죠? 원리금 상환이 다 100원씩이니까. 원리금 상환 내기 부채 서비스액이잖아요. 근데 A 투자하면요, 수익속이 300원이에요. B 투자하면은 100원, C 투자는 40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요 부채 감당률은 뭔가 하면요, 순영업 소득을 가지고 부채 서비스액을 몇 번이나 갚을 수 있는가, 그 배수가 부채 감당률이에요. 그러니까, 순영업 소득을 가지고 과연 부채를 몇 번 갚을 수 있을까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순영업 소득을 부채 서비스 나누면 돼요. 맞나요? 한번 보세요. A 300 나누기 100 하면 3이잖아요. 그 부채 감당률 3이잖아요. B는 100 나누기 100은 1이잖아요. C는 40 나누기 100은 0.4잖아요. 그죠? 그 말은 결국은요, A 같은 경우는 300원 벌어 가지고 100원을 3번에 갚을 수 있는 거죠. 맞나요? 그 부채 감당률은 3이란 거예요. 근데 제일 머리 아픈 게 C잖아요. C. C는 40원 벌어 가지고 100원 갚으려면은 0.4, 즉 40원밖에 못 갚잖아요. 이게 바로요, 부의 제도가라고. 맞나요? 세전의 행수가 마이너스 값이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이런 100을 크게 묻는 게 아니고, 이거 묻는 거예요. 부채 감당률이 1을 넘어서잖아요. 넘어서면은 원리금을 상환하기에 충분하다 뜻이고, 충분하다 뜻이고, 1 미만이면은 뭐요? 원리금 상환하기에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 앞에 게 1 미만이죠? 그럼 부족 나와야 돼요. 뭐요? D는 1 이상이죠? 충분 나와야 돼요. 맞나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채 감당률이요, 상가 담보 대출을 할 때는 부채 감당을 가지고 계산을 해요. 맞나요? 그 은행에서는 부채 감당률이 1 이상이 돼야 대출해 줍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뭐 DSR, DTI, DSR 있죠? 이거는요, 주택담보대출이에요. 근데 요즘 워낙 뭡니까? DTI, DSR이 지금 말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DTI, DSR 가지고 계속 계산을 낸 거였어요. 그래도 우리 DCR이 계산인지 안 넣고 그냥 이름을 놓게 이론만. 뭐요? 이론. 오늘도 뭡니까? DCR, 부채 감당률은 이론제 오겠지. 작년 12월 27일부로 DSR로 바뀌었으니까 오늘 DSR 들어오겠지만, 그래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맞나요? 요거잖아요. 그럼 일단 한번 디테일부터 봐봐요. 자, DCR부터 184페이지. 있나요? 있나 없나요? 자, 부채 감당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있습니까? 184페이지 9번. 부채 감당률이란 순영업 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의 몇 배가 되는가. 맞나요? 그 말이나 순영업 소득을 부채 서비스 나눈 값이나 같은 말이에요. 다음 보세요. 부채 서비스액은 매월 또는 매년 지불하는 이자 지급액을 제외한 원금 상환을 한다. 바로 틀려버렸죠?
부채 서비스액은 원금 상환액과 이자 지급을 합친 거지. 맞나요? 너한테 했잖아. 여기서 했잖아 벌써. 부채 서비스액은 뭐다? 원리금 상환액이잖아요. 원리금 상환액이니까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이지. 맞나요? 답은 2번. 너무 쉽죠, 답은.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3번 계산하다가 뭐요? 5분 걸렸대. 몇 분? 3분은 몇 프로? 이거 답인데. 그러니까 투자로는요, 답은 쉽단 말이에요. 쉽게 줘요. 되나요? 정답은 다 쉽게 준단 말이에요. 그 답을 못 찾으면 밑에서 헤매게 만드는 거예요. 되나요? 나누시고요. 좀 보세요. 4번에. 부채값은 일부 작죠? 작으면 부족이에요? 충분이에요? 부족이지, 부족. 근데 부족하다. 맞나요? 그래서 대출 기간은요, 상가담보대출에서 원리금을 잘 받기 위해서는요, 부채 감당률 일보다 큰 선에서 정하는 거예요. 맞나요? 답은 2번 끝났잖아요. 또 한번 보세요. 10번. 그거 보세요. 그거 보세요. 그 9번 자체가 28회죠. 10 보세요. 틀린 것. 다 나오시고요. 대부비를 클수록 빚을 많이 낸 거죠. 그 지렛도가는 커지는 것이. 맞나요? 그 대신 검사 위험도 커지겠지. 그죠? 자, 레버리지. 지렛도가 같은 말이에요. 다음 보세요. 남주시고요. 3번에서 3항. 부채 감당 일보다 작다 했죠? 그러면은 차입자의 원리금 지불 능력은 충분해요? 부족해요? 부족이 나와야지. 맞나요? 그 답은 볼 것 없이 3번이지. 이해갑니까? 11번 문제 딱 보세요. 봤어요? 요거는요, 계산문제가 5개야. 몇 개? 5개 다 깔아놓은 거예요. 이러면 이제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되나요? 자기 잡을 한 개도 계산하기 어렵 죽겠는데 5개째 풀고 앉아있어. 맞나요? 이렇게 그냥 놓으면요, 고맙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뭐요? 뭐라고? 고맙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왜 고맙습니다 하면 되는가 하면요, 딱 봐도 뭡니까? 내가 풀 문제가 아니야. 뭐요? 이거는 고난도 문제야. 무슨 문제? 고난도 문제예요. 고난도 문제를 항상 한 7개 줘야 돼요. 무조건으로. 고난도 문제를 7개 줘야 된다니까. 상위 문제를 항상 준다고. 상급을 상중하에서 상난이도를 한 7개 줘야 돼요. 무조건으로. 그거는 민법이든 학교는 다 공통이에요. 중개사법도 마찬가지예요. 되나요? 다 줘야 돼. 우리 상위자 딱 섞여낸다고 비율이 나와. 그러면은 딱 볼 때요, 내가 이게 풀 수 있겠다 하고 따라 들었잖아요. 근데 이게 3번, 4번 이게 상급들이 있다고. 이해갑니까? 그럼 환장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딱 보니까 벌써 뭡니까? 손들이 게 아니죠? 고마운 거지. 이게 상등하게 빠진 거야, 벌써. 그럼 다른 데서 뭡니까? 이런 문제 등에서 뭐다? 뭐요? 한원도가 더 많은다 뜻이에요. 뭐요? 그래서 문제 딱 풀 때 계산 문제에서 보면요, 상난도가 많이 넣으면 고할수도 하면 돼요. 어차피 그거 빠진 만큼 이런 문제가 쉬운 게 나올 거니까. 맞나요? 그래서 미부도 마찬가지예요. 가서 도요, 갑을 병정 무노잖아. 그래 제끼고 보는 거야. 무조건. 갑을도 어려 죽겠는데 정무 언제 생각하고 있어? 안 그래요? 그래 상난도야. 그 나중에 풀어서 뒤에 보는 거야. 언제? 뒤에 보는 그 상난도에 그거 가서 그런 걸 읽고 줘야 된다니까. 근데 얼마나 고마워. 갑을 병중무에서 빨리 보게 넘어갈 건데 얼마나 고마워. 안 그래요? 그 말이에요. 그런 거 제끼면 학교한테 제한 없어요. 되나요? 다음 또 보세요. 12 또 나오죠? 이런 거는 다 제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13 14 뭐요? DTI죠? 14 15 16 17 뭐요? 18 다 이게 DTI 문제들이에요. 그죠? 내가 지금 왠지 봐야 되겠군요. 그 14번하고 동그라미, 그 다음에 17번하고 있나요? 그 다음에 18번 있죠? 요 세 개 나중에 한번 봐두셔야 돼요. 되나요? 제가 이 세 개는요, 제가요, 수정해갖고 제가 DSR을 바꿔놓은 거예요. 뭐요? DSR은 작년 12월 27일부터 적용됐기 때문에 지금 논지 한 번도 없어요. 되나요? 근데 작년에 DSR 가지고
2로 문제만 하면 됐어요. 2로 문제 되잖아요? 작년 우리 시험은 뭡니까? 10월 28일이었어요. 10월 28일 날. 올해는 10월 29일이죠. 근데 이게 내년에 작년에 시행된 게 12월 27일부터 DSR로 바뀐 거예요. 시행이 되나요? 올해 내겠지, 안 그래요? 그 작년에 말만 나왔던, 이름만 나왔던 거예요. 올해 계산 넣는다 봐야 돼요. 되나요? 요거는 엄청 내가 볼 때는 한 98% 이상 나올 거예요, 시험에. 홍보 목적으로 DSR. 이건 아직 계속 한 번도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바꿔놓은 거예요. 되나요? DSR로. 그거 나와 있는 그게 있을 거예요. 문제 이번에, 우리가 6번의 제일 밑에, 최대 추가 대출 금액이 있습니까? 박스 밑에 별표 있잖아요. 소득에다가 DSR 곱하고 종부채 원리금상의 합계를 뺀 다음 여기다 전수 나누면 된다. 맞나요? 소디죠. 소디 있습니까? 여기 나중에 연습할 거예요. 되나요? 여기다가 별표 쳐놔요. 쳐놨죠? 해놨죠? 프린터에 소디저 대출받을 때 소디저 대출받을 때 있습니까? 작년 12월 27일부로 이게 적용됐다. 근데 이게 DTI보다 이게요, 더 대출을 규제를 많이 하는 거예요. DTI보다. 그러다 보니까는 카드 빚이라든지 이거 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은행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되나요? 다음, 여기다가 일단 동그라미 쳐놓고, 아직 우리 시험에 논쟁 한 번도 없다. 12월 27일부로 통과됐는데, 작년에는 2도 문제만 좀 몇 개, 한 줄 나오고 말았다. 되나요? 올해는 계산 놓을 거다. 됐나요? 노래 쳐놨어요? 6번의 밑에 있잖아요. 박스 밑에. 최대 추가 대출 가는 금액 있습니까? 다음, 이제, 할인 현금 수입 분수법이 있어요. 있나요? 이건 어차피 시험에는 매년 단골이죠. 매년 단골이죠. 이제 여기 우리가 볼 게 191페이지부터. 뭐요? 찾았어요? 요거는 사실은요, 요거는요, 사실은요, 3개만 딱 잡으면 돼요. 몇 개만? 잡으면 돼요. 이것도 참 쉽게 줘요. 참 쉽게 줘요.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뭔가 하면요, 제일 먼저 포인트가 이거예요. 시험 잘 나와요, 이거.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뭔가 하면요,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한 방법이 있어요. 뭐요? 있어요, 없어요, 거기? 화폐의 시간적 가치 고려한 방법이 몇 개 있다? 4개만 있다, 4개만. 그 별표. 뭐 있다고요? 순현가법. 순현가법이 순현재가치법이잖아요. 두 번째가 뭐다? 수익성지수법. 세 번째가 내부승률법. 네 번째가 뭐다? 평가회수기간법. 있습니까? 딱 요 4가지 외에는 화폐의 시한적으로 고려한 게 아니에요. 요 4가지는 꼭 암기해 두셔야 돼요. 순행가법. 무슨 법? 순행가법. 순행가법이 뭐예요? 순현재가치법. 그죠? 두 번째가 뭐? 수익성지수법. 뭐요? 법. 세 번째가 뭐? 내부승률법. 법. 한 개 더가 평가회수기간법. 맞나요? 현가는 앞에 여기서 있잖아요. 현가 들어가면 현재가치 맞아요. 맞나요? 이게 현재가치로 구해서 확인하는 거거든요. 이 중에서 요 3가지 있죠. 요 3가지가 할인 현금 수입분수법이에요. 뭐요? 할인이 현재가치화 시키는 거거든요. 할인 현금 뭐요? 수지. 수지 대신에 흐름 쓰겠다지 흐름 분석법이에요. 뭐요? 이거는요, 모두 뭡니까? 현금 흐름을요, 현재 가치로 다 할인해야 돼요. 할인. 뭐요? 할인이 뭐다? 이자 빼는 거. 이자 뺀단 말 자체가 뭐다? 현재 가치로 한단 말이야. 현재 가치. 뭐요? 현재 금액에다가 이자를 더하면 미래 가치잖아요. 미래 돌돌해서 이자 빼면 현재 가치잖아요. 이런요, 전부 다 현재 가치로 할인한단 말이에요. 현재 가치. 뭐요? 로 할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모든 현금 흐름을 다 반영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다? 모든 현금 흐름을 잘 반영합니다. 뭐? 모든 세우익을 다 반영해요. 되나요? 그래서 뭐다? 이거는요, 모든 현금 흐름을 잘 반영해요. 보통 다른 것들은 보통 주로 순영업소득 기준이거든요. 무슨 기준? 순영업소득 기준인데 이거는요, 세우익까지 다 고려한단 말이에요. 세우익까지. 그러니까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 뺀 세진현금 수지, 소세 뺀 세후현금 수지, 세후현금 수지를 기준한단 말이에요. 되나요? 이거죠. 그 모든 걸 잘 반영하는 거예요. 일반 것들은 보통 순영수두까지 고려해요. 잘 반영해요. 근데 이거는요, 자, 들어올 돈 있죠. 수입 현재가치 있죠. 나갈 돈 있죠. 이 현재가치 있죠. 이는요, 자, 일단 뭐예요? 이거는요, 항상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뭐요? 들어올 돈 유입의 현가에서, 그죠? 현금 유입의 현가 있죠? 그 밑에 있잖아요. 있나 없나요? 현금 유입 현가가 뭐 있어요? 그 위에 있죠? 현금 유입 현가 있죠? 기억 있잖아요. 기억에 있고요. 그 다음에 니은이 뭐요? 현금 출 현가 있죠? 박스안에 있잖아요. 그죠? 근데 현금 유입 대신에 들어올 돈이니까 소득 쓰기도 하고 수입 쓰기도 하고 수익 쓰기도 해요. 현금 유입 나갈 돈이잖아요. 나갈 돈이니까 비용 쓰기도 하고 지출 쓰기도 하고 투자 쓰기도 해요. 포괄적으로 말하면 이게 현금 유입 유출이에요. 그러니까 투자자 호조문에 들어올 돈을 포괄해서 그냥 현금 유입이라 쓴 거고, 투자자 나갈 돈을 포괄적으로 할 때 현금 유출이라 쓰는 거예요. 퉁치는 거예요, 포괄적으로. 근데요, 순행가법, 이거는요, 이 순행가는요, 현재가치는요, 이거는 뭐요?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출 현가 뺀값이에요. 뭐요? 뭐한 값? 뺀값이에요. 차감한 값이에요. 뺀값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올 돈에서 나갈 돈 뺀 거, 그래서 이게 순행가예요. 이거는요, 소득 개념이에요. 무슨 개념? 단 현재 가치로 환산한 소득이에요. 되나요? 근데 수익지수에 수익지수 있죠? 요거는요, 현금 유입의 현가를 현금 주니까 나눈 값이에요. 뭐요? 나눈 값이에요. 나눈 값이에요. 되나요? 요거는 수익률의 개념이에요. 무슨 개념? 총 수익률이에요. 앞에 기억나죠? 요 내부 수익률 자체가 뭐예요? 이게 바로 기대 수익률이에요. 뭐요? 기대 수익률이에요. 왜 그냥 바로 기대 수익률을 구한 거예요. 뭐요? 이걸 바로 뭐요? 바로 계산한 거예요. 기대 수익률 그 자체를 계산한 거예요. 뭐요? 채를 계산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다 뭘 한다고요? 이런 것들은요, 전부 다 현재 가치를 다 구해가지고 쓴단 말이에요. 뭘 한다고요? 현재 다 구해서 써요. 현재 가치를. 되나요? 이해갑니까? 근데 이거는요, 바로 기대수익 자체를 계산한 거예요. 우리가 현재 가치가 뭐예요? 이자 뺀 거잖아요. 이자가 요구수익률이잖아요. 맞나요? 오늘 이자율, 요구수익률, 위를 갖다 말하면 했잖아요. 근데 이쪽에서는요, 할인율 볼 때, 뭐요? 요거는 할인율이 요구수익률이 뭐요? 왜? 현재 가치를 구해가지고 이제 뺀 거니까, 맞나요? 현재 가치가 뭐요? 미래돌 원리금에서 이자 뺀 거잖아요. 이자가 뭐예요? 이자가 요구수익이잖아요. 요구수익률로 뭡니까? 현재 가치화 시킨단 말이에요. 할인 빼면, 그럼 자가인데 할인이잖아요. 안 그래요? 이제 빼면 자가이잖아, 할인. 요것도 할인율이 뭐다? 이것도 요구수익률이에요. 뭐요? 그래요. 요거는요, 바로 기대수익을 계산하기 때문에, 이거는요, 여기서 할인 안 해요. 그냥 기대수익 구하는 거예요. 되나요? 이건 요구수익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요, 요 기대수익은 뭔데, 이 말이에요.
그럼 내부 승률은 뭔데요? 기대 승률이에요. 내가 얘기했죠? 기대 승률은 내부 승률이에요? 외부 승률이에요? 오늘 했잖아요. 기대 승률은 내부 승률이라며요. 기대 승률은 뭐예요? 평균 승률이죠. 예상 승률이죠. 여기서 은혜줄 이자율이잖아요. 맞나요? 이건 요 자체로 구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요, 벌써 내가 지금 내가 벌 승률이, 기대 승률이 10%예요. 뭐? 기대 승률이 10%예요. 10%를 만약에 은행에 다 준다 생각해 보세요. 다 주면 남는 거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거는요, 순회가가 뭐다? 0이 되게 하고, 순회가가 0이면, 내부 순위, 0이면은 순위수를 맞는 거죠? 1 되잖아요. 1로 만드는 할인율이 뭐요? 이거는, 요 내부 순위는요, 요구 순위이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기대수를 계산했더니 10%가 기대수율이에요. 10%가 그냥 준다면은 남들 하도 없잖아요. 정해질 때잖아요. 그러니까는 순회가 0이 되게 하고 수익은 1로 되게 하는 할인이다 이 말이지. 근데 요구순위 아닙니다. 이거 구해요. 이거 한번 체크해 두셔야 돼요. 뭐요? 요구순위 뭡니까? 내부순위 뭡니까? 하면 이거는요, 기대승률로서 요거만 그냥 좁은다면은 남는 거 없는 거니까 순회가는 0이 되게 하고 수익수는 1이 되게 하는 할인율이라는 거 되나요? 순영이하고 수일입니다. 순영이하고 수일이 순영, 수리소득은 0. 그 다음에 뭐요? 수익은 0. 그 다음에 수익수는 뭐? 1 되나요? 할인율이에요. 또 이게 처음 봐야 될 거예요. 자, 봐놓고요. 자, 봐놓으시고. 이게 제일 처음 봐야 될 내용이에요. 내부 순위는 뭐다? 순회가가 0이 되게 하고 수수가 1이 되게 하는 할인이다. 봐놔야 돼요. 두 번째. 요 두 개는 할인율이 요것이 맞는데, 일단 내부 순위는 무조건 뭐다? 요거 순위 할인율이 아니라는 거 되나요? 이게 두 번째 봐야 될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이론 문제에서 제일 많이 찍히는 게 내부 순위이네요. 그죠? 됐습니까? 요게 제일 많이 걸리는 거예요. 내부승률 정리해야 돼요. 내부승률은 순회가가 0이 되게 하고, 순영이 0, 순영이 0, 수익수는 1입니다. 1, 순영이와 수일이 꼭 집어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부승률은 할인율이 내부 요구순위 아니라는 거 되나요? 이거 체크해야 됩니다. 이거. 근데 순회가하고 수익지수는 어차피 이거는 두 개는 뭐다? 이거는 현재 가치화 시키는 거니까. 현재 가치가 뭐다? 미래에 들어올 돈에서 이자 빼는 거니까. 이자 빼면 금액이 작아지죠? 이자가 요구순이잖아요. 이걸 한다는 거 맞습니다. 이건 참고 안 해주시고 되나요? 됐습니까? 그 다음 세 번째. 바둑이 하나 있어요. 바둑이 하나 있어요. 뭐요? 요 순회가 있죠? 순회가 있죠? 요게 가장 우수하다는 거 뭐요? 세 번째 뭐다? 뭐 할 때 투자의 우선순위에서 뭐요? 우선순위 결정할 때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요거는 요 두 개는 다 이거는요. 요 두 개는 수익률 개념이에요. 무슨 개념? 수익률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익률을 보니까는 A 투자가 B 투자보다 좋아요. 그래서 순회가를 보니까는 A 투자가 더 커요. 그러면은 순회가를 보면은 A가 더 좋은데 내부 수익률이나 수익지수를 계산하니까 B가 더 좋아요. 이럴 수 있단 말이잖아요. 이때는 무조건 순회가 결정하세요. 뭐요? 두 투자안 자체를 비교할 때 순회가는 이익으로 구한 개념이고 수익지수와 내부 수익률은 수익률 개념이거든요. 예를 들면 뭡니까? 수익률을 보면 A가 더 좋은데 순회가를 보면 B가 더 좋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무조건요. 순회값으로 계산하세요.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수익이 가장 우수합니다. 뭐요?
가장 우수하다, 가장 합리적이다, 가장 손해된다 하면 다 이런 뭐다? 순회가법이 하잖아요. 아시겠죠? 두 번째, 요것만 가치 가산이 적용돼요. 뭐요? 뭐 된다고요? 가산이 적용돼요. 요것만. 수익률은 더하면 안 되잖아요. 수익률은 평균이잖아요. 요거는 A 투자한, B 투자한, C 투자한에 순회가가 넣으면 합쳐도 돼요. 왜? 이런 번 이익 개념이니까. 수익률 합치면 안 되죠? 보세요. A 투자의 수익률이, A 투자 수익률이 70%야. 몇 프로? B 투자 수익률이 30%야. 합치면 100%인데? 그건 안 되지, 그죠? 평균 내야지. 근데 A 투자에서 내가 70원을 벌어요. B에 30을 벌어요. 합치면 100 맞잖아요. 이익은 돼도 되잖아, 이익은. 그래서 순회가만 이익 개념이니까 합치면 되는데 수익 합치면 안 됩니다. 요걸 좀 봐놓으시고요. 근데 제일 봐야 될 거는 요놈. 또 중요한 건 항상 기회가 앞에 간다는 거. 뭐가요? 두 개는. 뭐가 앞에 간다? 현금유입이 앞에 갑니다. 현금유입에서 항상 유출 빼고 나누는 거 하는 겁니다. 요 룰만 지키면은 요렇게 시험에 뭡니까? 100% 맞추는 겁니다. 몇 프로? 100% 맞춥니다. 100%. 이제 그걸 적어 놓은 게, 1번에 있습니까? 네 마리. 01번에 네 마리 있습니까? 이거 한 개만 더 더하면 되잖아요. 현가 회수기한법. 맞나요? 요거는 체크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위에는 세 마리가 뭐다? 할인, 현금, 수익분수법. 있나요, 밑에? 그리고 순회가는 뭐였습니까? 순회가 뭐다? 차감한가. 맞나요? 기업 빼기 니은 빼놨잖아요. 그죠? 소득 개념. 수익수는 뭐다? 기업 나누기 니은. 맞나요? 그 다음에 내부 순위는 뭐다? 기업이 갖게 하는 거니까 순회가는 뭐로? 0으로. 뭐? 0. 수익수는 뭐로? 1로. 순회가가 0이면 수익수 1이거든요. 한번 보세요. 보세요. 만약에 이것도 100원이고 이것도 100원입니다. 그죠? 맞나요? 100 빼기 100은 0이지. 100 나누기 100은 1이겠지. 맞나요? 그래서 순회가가 0이면 수익수 1입니다. 순회가가 0이면 수익 1입니다. 거기에 대해 하는 할인율이 내부 수익률입니다. 다음. 그래서 순회가는 0, 수익수는 1. 되나요? 요거 체크해야 됩니다. 이거. 사망 별표. 내부 수익률은 기대 수익률로서 순회제 가치는 0, 수익수 1로 만든 할인율입니다. 다음 밑에 보습니다. 순회가법과 수익지수법에서는 요구 수익률이 할인율이고. 맞나요? 요 두 개에서는 뭐다? 요구 수익률이 할인율이고. 맞나요? 그 다음에 뭐에서는?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내부 수익률 그 자체를 계산한다. 맞나요? 할인율이 요구 수익률 아닙니다. 별표. 그럼 내부 수익률은 뭐다? 기대 수익률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요구 수익률이 커지면 순회가나 수익수는 작아집니다. 요구수 이자율이니까 이자가 클수록 이자를 많이 뺄 거니까. 맞나요? 작아지는데 내부 수익률은 영향이 없습니다. 내부 수익 구할 때는 요구수 쓰지 않습니다. 하잖아요? 영향이 없다. 근데 투자의 최대 조건은 뭐다? 순회가는 0 이상일 때. 뭐일 때? 0 이상. 수익수는 뭐? 그래서 순회가는 0 기준이에요. 0. 순회가 0 기준이에요. 순영이. 수익이 1 기준이에요. 수익이 1보다 이상일 때. 맞나요? 근데 내부 수익률은요, 요구수익률 이상 돼야 돼요. 뭐요? 보세요. 요 내부 수익 법은요, 요 내부 수익을 구하고요, 다시 뭡니까? 요구 수익률과 비교를 해요. 뭐요? 비교를 해가지고 요 요구 수익률보다 요 내부 수익 크면 투자하는 거잖아요. 내부 수익이 기대 수익률이라니까. 조금 초시했잖아요. 기대 수익률이 요새 크면 투자한다며요.
희대순율과 내부순율 같은 거라니까. 되나요? 희대순율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내부순율은요, 기대 내부순율 먼저 구하고 다시 뭡니까? 요수가 비교를 하는 거예요. 뭐요? 했을 때 요 요술보다 기대수 크면 투자하는 거예요. 이거 처신했잖아요. 처신한 거죠. 내부술과 기대수 같다고 했잖아요. 뭐 이거예요. 되나요? 그래서 밑에 뭐 써놨습니까? 그 4번은 동그라미 쳐놓고 4번은 동그라미. 순회가는 0 기준, 승지수는 1 기준. 내부술법은 요구술과 비교한다. 되나요? 희대순율 아니에요. 무조건 비교는 요구순율이에요. 그리고 밑에 5번이 뭡니까? 가장 우수하다. 있습니까? 뭐가? 순회값이 가장 우수하다 써놨잖아요. 그죠? 그게 5번이 되는 참고. 밑에 나누시고요.